10시 5분입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또 여러분이 또 준비하시는 일종의 제2의 직업일 수도 있겠고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300만 시대. 근데 실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 70만. 그리고 남편분들은 내가 나중에 요양이 필요하면 내 아내가 날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내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한 설문조사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8247님. 요양보호사 학원 다니고 있어요. 옆에 짝꿍이 73세이시네요. 저희보다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6632님은 반대로 저희 어머니도 올해부터 이걸 신청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 요양보호사분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3683님 부부가 함께 자격증을 따놓으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은영님 엄마가 뇌경색이 갑자기 와서 몸이 불편해지셨는데요. 아빠가 70 넘으셔서 요양보호사를 따셨어요. 엄마 간호한다고요. 이렇게 또 그래서 또 나라에서 나오는 활동비 같은 또 보조금도 받으시고 또 가족도 돌봐주시고 겸사겸사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180님 아마 지금은 도착하셨을 것 같은데 아빠랑 병원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프지 마요. 이렇게 하면서 요양보호사 정답도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은 조금 혼조세인데요. 코스피는 0.14% 강보합, 코스닥은 0.14% 약보합이네요. 2,597 그리고 716 각각 가리키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KB금융이 한 2% 정도 강세. 오늘은 좀 금융주가 신한지주도 1.5% 예, 금융주가 좀 강세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도 3.4% 오르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3.3% 올라가면서 최근에 건설주도 바닥에서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79원, 1380원 오가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 4719님 곽재식 작가님이 곰돌이 푸우 같은 인상을 어디서 보셨다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타이어에 많이 쓰이는 고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재의 규모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을 텐데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화재 사고 난 거 보니까 네네. 검은 연기도 그렇고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이 환경안전공학 그렇습니다. 네. 좀 남달랐겠습니다. 고무는 사실은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평소에는 이런 화재는 사실은 좀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니까요. 예. 보통은 뭐하고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냐면 우리 이제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뭐 그것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진, 타이어 네. 분진.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다라고 하면 이제 배기가스가 자동차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 뭐 배기가스송에 뭐 어떤 그런 미세먼지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지고 폐에 안 좋아지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막상 이거가 어디서 자동차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추적을 해보면 네. 그런 매연 그 배기가스 매연으로 나오는 건 못지않게 자동차 타이어가 줄기차게 이렇게 돌아다니면면서 이 바닥하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조금씩 아무래도 갈려 나오겠죠. 그쵸. 그게 흩날리는 양이 꽤 된다라고 해요. 그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많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일 것이냐라는 거를 대기오염 관련해서 이제 고무와 관련된 문제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뭐 성분을 개선한다 혹은 뭐 고무가 좀 덜
날리게 많이 날리게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화재가 좀 크게 나가지고 좀 평소와는 다른 좀 독특한 그런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어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우선은 우리 삶에서 고무 없이 살기란 참 힘듭니다. 네네. 당장 뭐 팬티부터 비롯해서 네. 허리 큰 뭐 고무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고무신, 고무장갑, 뭐 풍선, 뭐 아까 말씀한 타이어까지. 근데 정작 이 고무가 언제 어떻게 산업으로서 시작이 됐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고무라는 사실 말부터 사실 좀 재밌습니다. 고무. 고무가 이게 뭐 한자어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닌 것 같고 고무 영어로는 러버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니, 고무라는 말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게 무슨 우리말은 아닐 것이고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대체로 프랑스어나 아니면 이 라틴 계열의 말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무로 정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 프랑스어로 지금도 고무를 꼼무 이런 식으로 발음하거든요. 꼼무. 고무. 네, 그래서 그게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뭐 일본도 좀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음이 그렇게 굳어졌겠죠. 아하. 일본에서도 고무를 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라는 발음을 우리나라에 굳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외래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무를 고무라고 안 합니다. 중국에서는 고무를 시앙지아오라고 하거든요. 우리식 한자로 쓰면 이제 상교라고 쓰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옛날에 전통 시대에 조선 시대 이럴 때 뭔가 나무나 종이 같은 걸 붙일 때 접착제나 본드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악교를 이용해서 붙였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악교라고 할 때 그 교자를 사용하는데 그 일반적인 악교 풀이 아니라 상교라는 게 이제 고무다. 이 상은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무라는 뜻으로 쓴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뭔가 끈끈하게 진액. 접착제나 풀 같은 게 고무다라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상교, 시앙지아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프랑스어로 사용하는 이 고무라는 이 말도 원래 라틴어에서 구미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네. 뭐 경상북도 구미라는 뜻 아니고요. 프랑스어에서 고무라는 말의 원천이 된 라틴어 구미라는 말도 이 나무에서 나오는 끈끈한 진액을 뜻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어떤 고유의 고무라는 하나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뜻하는 말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굳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껌 있겠습니다. 젤리 같은 구미. 그렇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어원인 거예요. 같은 뿌리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러버라는 좀 특이한 말을 쓰고 네. 대부분의 유럽권 그리고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다 이 고무라는 이 나무 수액, 나무에서 나오는 끈끈한 찐득한 그런 수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조금 말이 이상하게 넘어가지고 영어에서는 이 구미라고 하면 먹는 거에 한해서만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무하고 껌하고 사실은 좀 뿌리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이 좀 갈라지고 이상하게 된 배경이 사실 살펴보면 고무라는 재료를 처음 누가 쓰기 시작했느냐 그거를 파헤쳐 보면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세계 최초로 고무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나라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인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글쎄요. 네. 뭐 좀 제국주의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가 뭐 있었던 거 아닐까요? 본격적으로 산업 생산을 한 건 이제 당연히 그럴 텐데요. 네네네. 아예 전통적으로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있던 올멕 문화권이라는 곳에 있던 고대 문명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자생하는 고무나무에서 이 진액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하얀 진액이 고무나무에서 이렇게 나무를 살짝 베면 나오죠. 그 진액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굳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거를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지금의 멕시코 지역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져보니까 뭔가 끈적끈적하네 하얀 네. 뭔가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그걸 모아서 뭘 하기 시작했다는 모아서 거예요. 굳히면 이게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던 거죠. 고대 이 멕시코인들 올멕 문화권 사람들은 이 고무로 뭘 만들어서 처음에 활용을 했을까요? 어디에 썼을까요? 이거를 공초름 굳혀가지고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는데 그런 용도로 고무를 사용했던 게 시초였다라고 합니다. 말랑말랑 탱글탱글. 그래서 약간 멕시코 사람들은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된 이 고무의 원조 국가로서 이런 게 우리의 문화의 깊은 뿌리에 새겨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아닌 게 올멕 문화권이라 말할 때 이 올멕이라는 말 자체가 이 고무 진액을 뜻하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고고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무에서 유래한 민족 이름 자체가 유래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콜럼버스 같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신기한 게 있다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조금 더 멀리 세계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도 이 고무라는 걸 접한 다음에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장난감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만지면 신기하다. 뭐 고무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튕기면 잘 튕기고 재밌네. 네. 라는 요 정도로 한참 사용을 하다가 이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고무가 굳기 전에 이거를 천에다가 발라버리면 약간 비옷처럼 방수포처럼 물을 요즘에도 그런 재료를 가끔 사용하죠, 그죠?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조금씩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어요. 초창기의 고무는 이게 온도에 관해서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추워지면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부스러지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 다시 녹아가지고 찐득찐득하게 굴러 떨어지고 뭐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쓰기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또 용도를 많이 넓히게 된 게 영국에서는 이 화학자가 처음으로 산소를 발견한 화학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가끔 소개되는 조셉 프리스틀리라는 이 화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연히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조사를 한다고 연구를 하다가 이 고무 덩어리 중에 깨끗한 걸 모아가지고 연필로 쓴 거를 문지르면 연필이 좀 지워진다.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걸로 지우개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리스틀리가 고무로 지우개 만드는 방법을 프리스틀리 이 사람 탄산음료 개발한 사람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상한 업적을 많이 탄산음료까지. 이 사람 탄산음료 개발하는 데도 업적을 많이 세웠고 교과서에서는 산소를 발견한 사람으로 많이 나오는 위대한 화학자인데요. 고무를 지우개로 사용할 생각을 한 초창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우개로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지우개질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딴 나라하고는 다르게 영어로는 고무를 rub이라는 게 문지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르는 거라는 이런 좀 특이한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방수포 만들 때 그렇게 온도를 많이 안 타는 곳에서 쓸만한 곳 아니면 지우개 정도 요 정도로밖에 고무의 용도가 없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크게 변화하게 된 게 미국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1830년대에 미국의 찰스 구디어라는 발명가가 고무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많은 곳에 뭔가 사용을 할 수가 없을까. 왜냐하면 고무는 처음에 나무에서 뽑아냈을 때는 그리고 온도를 좀 높여줬을 때는 물렁물렁하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틀에 놓고 이렇게 굳히면 어떤 모양으로도 굳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잘 쓸 수만 있게 하면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무로 뭔가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다 실패를 하고 별로 성공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무에다가 황성분을 좀 타준 다음에 온도를 약간 높여가지고 쪄내면 우연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뭐 난로 같은데 스토브 같은데 오븐 같은데 잘못해서 그걸 떨어뜨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무가 이게 탱탱해지고 날씨가 더워져도 이게 녹아내리지가 않고 추워져도 그 탱탱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성질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벌카나이제이션 가황이라고 하거든요. 황을 탄다라고 황을 타고 쪄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황 공법이 발견된 다음에 고무의 용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찰스 구디어예요. 찰스 구디어. 우리가 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네, 그 이분은 크게 돈 많이 못 버셨거든요. 이러고 나서 뭐 특허 싸움하면서 뭐 소송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사셨고 나중에 이제 이분의 업적을 우리가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딴 분이 약간 아마 그런 이유였겠죠. 그래서 이분하고 같은 이분의 이름하고 뭐 뜻도 뭐 굿이어면 좋은 해라는 뜻이니까 좋고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타이어를 만든 타이어 공장을 설립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그 앞단까지만 가황 방식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딴 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버셨고요. 저는 이분이 재벌된 줄 알았네요. 이분은 재벌 못 되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학술적인 영예만 좀 누리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무의 용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장갑도 만들어 보자, 뭐 장화도 만들어 보자, 방수포도 더 많이 만들어 보자, 타이어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 제품을 만들 때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복을 씌우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 다 고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전기 제품, 뭐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실은 고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고무가 절연 기능이 돼요.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왜 감전된 사람 떼내려면 고무장갑 끼고 떼내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밀 기계의 부품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물이 새지 않도록
않도록 하거나 어떤 기체 같은 게 새어 나오지 않게 할 때는 그 사이사이에 흔히 이제 고무 패킹 옛날에 발음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뭐 빡킹 뭐 이런 식으로도 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식 발음. 예, 그런 거를 끼워 넣어야지 좀 기계가 정확하게 잘 맞물려 들어가지고 물샐 틈 없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 제품을 만드는데도 고무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우리 산업 문명의 역량을 한층 높여준 그런 재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오던 거다 보니까 네네. 당시의 아메리카 특히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던 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고무 산업을 거기에서 크게 일으켜가지고 고무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고무 산업을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 19세기 시절만 하더라도 고무 산업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브라질 고무 농장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 시절이니까 브라질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뭐 이렇게 노예 다루듯이 하는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산업이 발달한 딴 나라들을 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남아메리카 지역에 영향력이 없는 나라들이 보기에는 고무의 용도가 이렇게나 많고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 갈수록 더 용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브라질을 비롯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나라들이 독점하고 있는 게 너무 좀 그 뭐랄까요 배 아프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영국의 문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헨리 위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문익점 전설 비슷하게 브라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한 바가지 정도 한 자루 정도의 고무나무 씨앗을 몰래 들고 영국으로 몰래 건너옵니다. 그게 고무나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고무나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고무나무라는 게 특정한 한 종의 나무만을 고무나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무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종류의 나무들을 다 좀 뭉뚱그려서 고무나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얀 끈덕진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수액 같은 게 많이 네네. 나오는 나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품종 고나무를 들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식물원에 처음에 심었다든가 그래요. 예. 만 개인가를 심었대요. 한 자루를 들고 왔으니까 다 심었는데 거의 다 죽고 한 10% 20%만 살아남았는데 기후가 맞으니까. 그 10% 20%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도 어디서든지 고무 농장을 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 영국에서는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이런 데서는 밀수꾼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헨리 위컴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메리카 대륙 밖으로 이제 고무를 들고 나오는데 성공을 했고 영국 사람들이 이걸 어디로 들고 가져갔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지역이 기후가 덥고 비슷하니까. 아마존 지역, 브라질 지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리랑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 고무나무 농장을 이제 크게 운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고무 농장이 많죠. 고무나무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놀러 가시면 뭐 고무로 된 뭐 베개 같은 거 이런 거 기념품을 삼아 사오시는 우리나라 분들 많이 계신데. 아니, 진짜 신기한 게 그 멀리까지 가갖고 그 큰 베개를 왜 이렇게 사오시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인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그 나라의 특산품인 건 맞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인삼처럼 아주 옛날부터 그 나라에서 내려오던 거라기보다는 이 영국 사람들이 돈 벌려고 심어놓은. 원래는 남아메리카에 아마존에 엄청나게 많이 있던 거를 갖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심어가지고 그렇게 이 천연 고무에 어떻게 보면 좀 천연 고무의 패권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좀 이동을 한 뭐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재밌습니다. 고은호님이 아까부터 1장, 2장, 3장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1장 고무의 기원, 2장 고무의 발전, 3장 고무의 어두운 과거까지 들었고요. 근데 고무의 어두운 과거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게 그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벨기에에서 누가 오거나 벨기에 왕이 자기 나라에 방문한다라고 하면 항의 시위 같은 걸 굉장히 거세게 하거든요.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이렇게 고무나무 산업을 세계 각지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역시 기후가 비슷한 중앙아프리카 지역에다가 이 고무 농장을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당시 왕이 좀 사설 농장 비슷하게 왕 자신의 직접 재산으로 그런 고무 농장 같은 걸 굉장히 거대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이다 보니까 정말 혹독하게 현지 주민들을 괴롭혀가면서 이 농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어떤 잔인한 인권 유린이 많이 일어났다.
된다라고 해가지고 콩고 사람들, 콩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벨기에 고위층들이 오면 그때 대신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 뭐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죠. 이게 그 진짜 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네 고무 많이 생산해서 좋겠다 그러면 또 신뢰일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은 뭐 그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 건 또 사실이죠. 이런 건 어디서 한번 보시면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좀 아니 놀랍고. 이게 세계사까지 다 나오니까. 그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네. 저도 이제 주변에 가족에 누가 예. 동남아시아에 어디 여행 갔다가 예. 그 고무 그 라텍스 베개. 베개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왜 사오셨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저희가 예전에 알기로 고무가 원래 아메리카에서 유래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동남아시아까지 건너갔지 이거를 살펴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깊이 기억하게 근데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라텍스 베개 많이 쓰십니다만 처음에 라텍스 베개 봤을 땐 너무 신기했죠. 어떻게 이게 쑥 눌렀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폭신폭신하고 그 6261님도 라텍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는데 라텍스 침대, 라텍스 베개 많잖아요. 네. 이거는 다 천연 고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 약간 문화 비슷한 게 천연 고무로 해야지 이제 라텍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라텍스라는 말 자체를 공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고무 재료의 뭐랄까요, 그 질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묽고 진한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그 수액 정도가 되면은 그걸 그냥 라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가 아니라 합성 고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질감으로 끈끈함으로 만들어낸 재료를 가지고 출발하면 그것도 뭐 합성 라텍스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무업체가 BR 라텍스 같은 경우에 이건 합성 고무 라텍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세계 1위 업체가 우리나라 고무 1위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그 흔히 이제 라텍스 장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술할 때 쓰는 거.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 장갑이라고 하지만 더 좀 좋게 보는 게 오히려 합성 고무로 만든 걸 좀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는데 고무라는 거는 원래 천연 고무는 이렇게 나무 수액에서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적인 재료거든요. 그 안에 무슨 뭐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천연 성분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 따라서 뭐 견과류 알레르기 있고 꽃가루 네네네. 알레르기 있고 뭐 땅콩 알레르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있듯이 고무도 이런 식물에서 나온 성분이다 보니까 알레르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할 때는 뭐 그 정도가 큰 문제 안 되고 나는 뭐 라텍스 나한테 안 맞나 보다 하면 되는데 네네네. 수술할 때는 이거 사람의 뭐 큰일 배를 나겠네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 알레르기가 있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성 라텍스를 이용하면 이거는 이 인조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재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알레르기를 느낄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용 장갑 같은 경우에는 합성 라텍스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라텍스라는 말 자체는 이제 천연 고무에서 출발한 거긴 한데 네, 네. 합성 라텍스라는 말도 쓰이기는 쓰이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합성으로 하면은 뭔가 대량 생산해서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연은 그만큼의 나무가 다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산업화는 당연히 이제 합성 고무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천연 고무도 아직까지도 생산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기 때문에 천연 고무도 아직도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합성 고무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느냐? 합성 고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플라스틱 만들듯이 석유에서 추출한 제품을 가공하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이제 그게 천연 합성 고무처럼. 고무. 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합성 고무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중에서 고무 질감이 나는 게 합성 고무다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잘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습니다만 합성 고무도 잘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 네. 합성 수지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를 나누면 뭐 열 가소성 수지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고 이런 수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수지가 무슨 뜻입니까? 뭐 미세의 멤버인가요? 수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수지가 나무 숫자에 이 기름이라는 뜻의 지방이라는 뜻의 지자를 써가지고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무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무라는 거하고 사실은 또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고무 끈끈한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 그거를 고무라고 부르는 거하고 수지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고무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뭐 엘라스토머 이런 말도 요즘 씁니다. 네. 플라스틱 기존 전통적인 플라스틱이 좀 가깝지만 고무 같은 질감이 나는 거를 어떤 이런 탄성이 있다라고 해서 탄성이 있는. 엘라스토머라는 말도 쓰는데 뭐 플라스틱, 엘라스토머, 고무 넓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의 성분의 재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무는 원래 천연 고무가 이렇게 대량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거를 플라스틱 만들듯이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굳이 왜 개발을 했느냐? 네. 이거는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세계 최대의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요? 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고무라는 재료가 엄청나게 중요해졌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던 아이젠하워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우리 연합군을 전쟁의 승리로 이끈 무기가 한 3-4가지가 있는데 예. 제1번이 뭐 당연히 원자폭탄이고요. 예. 두 번째가 바주카포고 예. 세 번째가 찝차다라고 아이젠하워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찝차랑 고무랑 무슨 상관? 생각을 해보면 왜 상관이 없죠? 생각을 해보면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네.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 뭐 열차라든가 아니면 말 이런 걸 되게 많이 썼어요. 말 끌고 다니면서 전쟁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말하고 기차하고 찝차 같은 자동차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뭡니까? 찝차는 열차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 네. 그런데 2차 대전 때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찝차로 대표되는 차량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기동성 있게 좋아지고. 전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모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항상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뭐 안전운전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대부분 험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어를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차량용 타이어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2차 대전 때는 세계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중요한 무기로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 비행기도 바퀴에 타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륙 착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고무를 이용한 타이어가 제2차 세계대전의 필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리고 뭐 서유럽 지역이 이런 고무 농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자동차용 타이어, 비행기용 타이어는 수급이 잘 돼서 걱정 없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많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대전에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게 됐죠.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어느 쪽으로 많이 공격을 해가지고 진출을 했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지역을 뭐 베트남 뭐 이런 지역을 일본이 다 차지를 했는데 이 지역이 다 고무나무 농장이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싸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무가 다 끊긴다. 고무가 다 끊기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팬티 고무줄을 못 만든다. 이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무기에 사용되는 이 고무 부품 타이어를 못 만들게 되니까 미군이 좋은 무기가 있고 물량이 많은 게 강력한 장점인데 그게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미국의 모든 과학적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고무나무 없이 미국의 석유는 많이 나니까 석유에 있는 재료로 플라스틱 만들듯이 고무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에 성공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합성 고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야. 그래서 합성 고무가 플라스틱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고무 질감이 나면 다 합성 고무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 합성 고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BR 스타일앤 부타다일의 러버라고 부르는 SBR이 뭐 제일 좀 중심이 되는 많이 팔리는 고무이긴 한데요. 이거 말고도 뭐 NBR, CR, 뭐 EPDM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가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이 고무 재료들도 합성 고무 재료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합성 고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합성 고무가 이런 천연 고무보다 조금 비쌉니다. 합성이 더 비싸요? 가격은 천연 고무가 요즘은 조금 그게 좀 무너지기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천연 고무가 조금 더 싸고요. 네네. 합성 고무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하게 합성을 하면서 이거를 품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성질을 지닌 고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합성 고무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 합성 고무의 굉장히 큰 장점이 합성 고무는 이렇게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질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SBR 뭐 어떤 그레이드의 어떤 제품이다. 소비 우리 고객한테 이거를 1년에 뭐 100톤씩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항상 테스트했던 고품질을 가진 고무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 원료 그대로 합성한 대로. 그렇죠. 근데 천연 고무는 고무나무를 길러서 빼내는 거니까 이게 자연적인 작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무 농사가 좀 잘 되면 뭐 좀 좋은 게 나올 때도 있고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좀 나쁜 고무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질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합성 고무의 천연 고무 대비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로 봤을 때 합성 고무는 조금 더 이렇게 질기고 뭐 찢거나 부수려고 하면 좀 잘 일반적인 합성 고무들에 비해서는 잘 좀 견뎌낸다. 예. 조금 더 튼튼하다. 이런 거를 천연 고무의 장점으로 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고무의 편입니다. 장점으로.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예전에 샀던 그 라텍스 베개는 천연 고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쓰다 보면 사갔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되게 오래 쓰거든요. 네. 아무래도 합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메모리 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폼. 아예 이제 우레탄 수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이거는 고무라고 잘 안 불렀는데 고무 비슷하게 이렇게 탱탱한 재질로 만들어서 뭐 베개 뭐 이런 비슷한 거 만들기도 하죠 요즘에. 메모리 폼 진짜 신기하죠. 그 2556님 갑자기 잠자리는 베개가 좋아야 예쁜 꿈도 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818님 스펀지도 누른 뒤에 올라오는데 다른 재료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고요. 조은하님은 2004년 신혼여행에서 라텍스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사왔네요. 예, 그 시절에 그 무거운 거 들고 오신 분 여기 등장하셨고요. 스펀지는 원래 해면이라고 하죠. 원래 바다에 사는 생물에서 온 겁니다. 스펀지는 바다 생물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로 이제 생물은 먹는 용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해면이란 요 재질은 바다에 있는 건데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말리면 스펀지 같은 딱 그런 재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던 게 이렇게 스펀지가 되었다라고 속으로 하죠. 곽시 작가님이 바로 대답 안 하시길래 속으로 이건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또 알려주시네요. 신기합니다. 벌써 시간이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해서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TV 토론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어제 주가 조작 공범인 코스닥 상장사 전 부사장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고무의 세계로 우리가 깊이 빠져 있는데요. 더 헤엄을 한번 쳐보시죠. 곽지식 작가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화 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성고무 이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해왔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합성고무를 지금은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우리나라 합성고무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우리나라 1위 회사가 대충 보면 한 세계 3위 회사 정도 되거든요. 물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합성고무 하는 회사는 1위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 합성고무 종류별로 생산되는 거, 업체별로 국내 생산량을 다 합쳐보면 연간 생산 용량이 한 130만 톤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30만 톤이면 어느 정도냐면 전통의 천연 고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가 요즘 천연 고무를 생산을 하면 말레이시아 가면 진짜 고무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천연 고무를 생산을 하면 한 4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요. 요즘 새로 등장한 어떤 천연 고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 거기도 가보면 진짜 고무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베트남 같은 데서 생산하는 천연 고무 양이 연간 한 130만 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땅을 덮고 있는 그 엄청난 고무나무 밭에서 생산되는 그 고무 양하고 비슷한 양을 고무나무는 한 그루도 자라나지 않는
물론 뭐 집에서 고무나무 이렇게 기르시면서 베란다에서 나 고무나무 수액 좀 추출해가지고 조그만 지우개 같은 거 만들어봤다 이런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저희 라디오 앞에 여기 대기실에도 고무나무 있는데. 수액 추출하면 안 되겠죠. 진액 추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고무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기후잖아요. 더운 지방에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무나무 천연 고무는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옛날에 뭐 영국 사람들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처럼 딴 나라를 뭐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강제로 고무나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기술의 힘으로 주 원료인 석유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공장을 돌리는 건데도 이런 세계적인 공장을 운영을 해서 연간 130만 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천연 고무를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우리는 기술의 힘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상당히 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특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MB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위 정도 수술 장갑 만드는 뭐 이런 용어 요즘에 또 요리하실 때도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예전에 코로나19 있을 때 막 이런 거 뭐 증정 행사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 의료진들한테. 그렇죠. 뭐 의료진들한테 그때 당시에 여러 기업들이 의료진들 고생한다고 여러 가지 뭐 증정품을 보내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구호품 보내고 이런 행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고무 만드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고무 만드는 합성 고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용 장갑을 증정을 하겠다 뭐 이런 행사도 하고 했었죠. 요즘은 오히려 식당에서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MB 라텍스 장갑들 되게 간편하고 또 바로 이제 벗어서 버리기도 편하고. 요거 조금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말씀하시죠. 고무나무 왜 개업집에 선물 많이 하잖아요.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꺾을 때 하얀 진액 같은 거 수액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몇 번 이렇게 모으면 실제로 이제 끈끈하게 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잎에서 모아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실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보통 나무 그 둥치에서 나무 줄기에서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신기해서요. 한번 하얀 수액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게 고무 산업이 합성고무 산업이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에서 사실은 상당한 지금 많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화학 산업 국내 화학 산업 이야기하면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2010년대에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좀 전망이 조금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동에서 화학 산업을 석유를 많이 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그런 물결도 있고 중국에서 워낙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합성 고무가 그 와중에 좀 좋습니다.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그래서 화학 산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화학 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합성 고무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던 업체들이 실적이 막 좋았습니다. 뭐 화학 산업 업체들이 대부분 막 적자다라고 하는 와중에서도 합성 고무 대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흑자도 기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합성 고무가 이제 한국식 표현이죠. 약간 화학업계의 효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합성 고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라는 걸 보면 일단은 합성 고무 시세가 요즘 좀 좋습니다. 합성 고무 시세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SBR이라는 합성 고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성 고무 시세가 많이 빠졌을 때는 톤당 1,600달러까지 빠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2,000달러를 넘어갑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한 2,200달러까지도 올라갔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합성 고무 시세가 요즘 좀 높아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합성 고무 시세가 왜 요즘 높아졌느냐? 이거 이야기해보면 이것도 진짜 재밌는데요. 어디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나요? 수요하고는 좀 다르게 공급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수요도 조금은 상관이 있는데 공급이 어떻게 해서 상관이 있느냐? 이게 진짜 따져보면 이상한 이야기인데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 앞바다의 태평양 지역에 수온이 좀 낮아진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페루 앞바다 지역에 그러니까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니냐 현상.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 태평양 주변 지역의 전 세계적인 기후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최근 몇 년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를 키우기에 안 좋은 날씨가 많이 나면서 이 천연고무 수급이 좀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라니냐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천연고무가 예전만큼 더 잘 안 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데다가 추가로 지금 어떤 것까지 약간 겹치고 있냐면 이 고무나무 천연 고무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 생산량을 확대를 하려면 밭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무나무 밭을 늘리려면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마존 지역에서 고무나무 밭을 늘리려면 그곳에 있는 정글 같은 거를
뭐 불을 지른다든가 아니면 음.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개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무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식민지 시기 같은데 엄청나게 큰 고무나무 농장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거를 더 키우려고 하니까 요즘은 기후변화 시대에 정글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보존해서 이 나무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해야지 그 고무나무 농사 조금 더 짓게 더 짓는다고 정글을 다 파괴한 다음에 고무나무 밭을 만들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쪽의 저항까지 또 요즘 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고무 사업을 크게 하려면 뭐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이 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천연 고무를 좀 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천연 고무 공급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거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요즘 합성 고무 수요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무가 요즘 합성 고무가 효자다. 고무 사업 쪽에 잘 투자한 회사들이 화학 회사들 중에서 좀 살아남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화학 산업이 살아날 길이 아닐까? 적어도 몇 년간은 이걸로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다른 이제 기초석유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공이 되어서 더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어 아까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또 이제 많이 기동성이 좋았던 이유가 그 집차에 쓰이는 타이어 바퀴 덕분이었다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타이어 아까 뭐 분진, 약간 환경오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탄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경도가 높게. 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타이어를 만들 때는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나 뭐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2가지 혹은 뭐 3가지 이상의 고무 성분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좀 독특한 그런 타이어용 재질을 만들고 그리고 그 타이어를 만들 때는 항상 그 고무 순 고무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무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고무 가운데 심을 박습니다.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타이어 코드라는 그 심을 박습니다. 철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철심을 박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는 그 아라미드 같은 재질, 방탄복 재질 같은 뭐 그런 섬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타이어 코드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타이어를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제품인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우리나라가 타이어 산업 쪽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해와가지고 사실은 6,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타이어 산업이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흔히 타이어 3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세계적으로 좀 잘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타이어 1위 하는 회사가 대충 세계 한 6, 7위 정도 되거든요. 네. 잘할 때는 6위에서 5위하고 차이가 조금 안 날 보일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이어 1위 회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세계 5위 안에 들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뭐 우리나라 국내 타이어 3사 중에 2위 회사, 3위 회사도 뭐 10위권, 2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천연 고무는 나지도 않는 나라인데 네. 세계적인 타이어 생산 대국이 되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뭐 대단하고 그렇다라고도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계 뭐 F1 대회에도 막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쓰이기도 하고.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뭐 최근 들어가지고 타이어 회사들이 좀 업황이 특히 이제 수출 실적도 좋고 그랬던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 1위 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매출이 작년에 9조 원이 넘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 규모도 영업이익 규모도 굉장히 커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회사 한 군데서 제조업 회사에서 9조를 팔아서 2조를 벌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술 제품, 첨단 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 회사의 느낌이 나는 정도의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그 K-팝 요즘 세계를 휩쓰고 있는 K-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BTS, 블랙핑크 모든 K-팝 뮤지션들이 세계에 해외에 그런 수출한 매출을 다 합쳐보면 한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출 매출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타이어 회사 한 군데가 K-팝 전체 매출만큼을 이익으로 매출은 9조 원이나 되고 이익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질문. 8288님. 타이어 색깔은 왜 전부 검은색입니까? 파란색, 빨간색, 흰색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영님도 왜 타이어는 색상별로 나오지 않을까요? 차량의 개성별로도 쓸 수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타이어 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타이어 색깔은 일부러 까만색으로 맞춥니다.
카본 블랙 같은 이런 색소를 써가지고 일부러 까만색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어는 여러 가지 이 재질을 혼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색깔을 예쁘게 어떻게 좀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보통 이제 이런 플라스틱 고무 계열 제품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좀 누리끼리한 좀 약간 이상한 거무튀튀한 이상한 그런 색깔이 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어차피 길에서 이상한 것도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까맣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파는 게 오히려 산뜻하겠다. 생각해 보면 하얀 타이어 나왔는데 그거 한 일주일 만에 까매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어는 색깔을 입힙니다. 까맣게. 그 왜 자전거 타이어도 보면은 약간 이제 황색 계열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또 관리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못 만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었어요. 금호 타이어 그 광주 공장 큰 네. 화재가 났는데 네. 와 한번 그 영상을 보니까 까만 연기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이게 환경에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고무라서 특별히 환경에 더 안 좋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네. 화재가 크게 났는데 고무는 일단 불이 잘 붙는 재질이거든요. 예. 이게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 나무에서 뽑아낸 기름진 성분이기 때문에 불 잘 붙을 수밖에 없죠. 소나무에서 채취한 송진 같은 거는 옛날에 이제 횃불을 붙이는 기본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기도 했었던 물질이니까 일단 불이 크게 잘 타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무 계통의 물질이 불이 났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재라든가 이게 네. 열을 받으면서 녹은 그 액체 성분 같은 것들이 네. 주변으로 퍼지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화재 소방 지침 같은 걸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무로 된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그 재가 날릴 때처럼 고무가 타는 화재가 크게 났을 때는 이 말하자면 이 고무 녹은 고무 가루가 날리는 거를 그 고무 탄 가루가 날리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좀 피해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를 굳혀서 탱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황 공정을 굳혀서 쓰는 게 요즘 기본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황 계열의 물질을 같이 많이 사용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이 탄 그 재라든가 황이 타서 생길 수 있는 뭐 황산화물 같은 그런 계통의 오염 물질도 불을 타면서 고무 공장에 큰 화재가 나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가로 주변에 대기가 조금 더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로 끄기도 힘들고 한번 또 그쪽에서 화재가 나면은 환경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또 이걸 끄는데도 힘든 거고 너무나 또 크게 옮겨 붙기도 하는 거고요. 그 곽지식 작가님 다른 방송에서 하실 때랑 목소리나 이게 톤이 좀 다르신가요? 청취자분들이 여쭤보시네. 약간 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능보다는 또 경제 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절을 하시는 거였구나. 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이 있게 또 많이 배웠습니다. 벌써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토요일에도 또 재미있게 들어보실 또 유익한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이죠. 토요일에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가 쓴 버퍼링 싱킹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치여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도파민 시대에 더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버퍼링 싱킹을 1라디오 또 유튜브 동시에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